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B입니다. GLB는 GLC와 GLA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국내에는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A와 C 사이에 있는 B가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B가 나오면서 SUV 라인업이 꽉 채워졌습니다. 특히 GLB 같은 경우에는 차의 성격이 틈새를 딱 노린 그런 컨셉이에요. 소형 패밀리 SUV라는 차의 컨셉에 맞게 실내 공간도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GLC와는 달리 앞바퀴 굴림 베이스고요. 생산은 멕시코에서 합니다. GLB는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로 나오는데 국내에는 5인승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7인승은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엔진은 220과 250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50입니다. 그리고 GLB는 기본 앞바퀴 굴림인데 국내에는 포매팅만 수입이 됩니다. GLB의 디자인 컨셉은 네모 같아요. 안팎으로 디자인이 좀 네모네모합니다. 소위 말하는 박스형 디자인인데 패밀리 SUV에 맞게 실내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박스형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GLB가 실제 사이즈보다 육안으로 보는 게 더 커 보이고 특히 이 차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더 그런 면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높은 전고에 비해서 전폭은 좀 좁은 편이어서 정면에서 보면은 그 전폭이 약간 좀 홀쭉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면은 벤츠의 최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됐고요. 헤드램프나 그릴의 면적이 꽤 큰 편입니다. 이 차는 외장에 AMG 라인이 기본 적용되고요.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는 크롬 장식이 좀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저 방향 지시등은 거의 끝과 끝에 걸쳐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측면 유리의 면적을 보면은 이 차가 확실히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걸 알 수가 있죠. 2열 유리의 면적이 1열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소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실제로 위급인 GLC와 비교를 해보면은 차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장과 휠베이스는 조금 짧고요. 전고는 더 높아요. 반면에 전폭은 두드러지게 좁고요. 이와 비슷한 사이즈로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전장과 전폭은 조금 작은데 휠베이스나 전고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GLB가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길죠. 특히 휠베이스의 경우에는 소렌토보다도 더 길어요. 다른 벤츠 SUV처럼 차명과 포매틱 배지는 벤츠 로고와 같은 라인에 붙어 있고요. 범퍼 하단 쪽에는 앞보다 더 두껍게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범퍼의 디자인은 그 디퓨저의 그 형상이 꽤 본격적이에요. 이 차가 패밀리 SUV인데 범퍼 하단 쪽의 디퓨저 디자인을 보면은 스포츠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GLE처럼 그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좀 더 안쪽에 있어갖고 밖에서 보면은 이게 머플러 장식이라는 걸 좀 알기가 힘들어요. 좀 가까이 가서 봐야지 막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35에 50R 19입니다. 250은 19인치고 220은 18인치죠. 실내는 최근에 나온 다른 벤츠의 신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GLA와 비교했을 때도 95% 정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으로 이어진 것 같은 레이아웃은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고요. 최근에 나온 벤츠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의 화질이 좋고 특히 송풍구 같은 디자인이 좀 화려해서 실내에 앉으면 뭔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다른 벤츠의 신차와 거의 비슷하죠.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돌출형 모니터가 그렇듯이 위치가 좀 높아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특히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눈 높이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다른 벤츠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슬라이딩을 시켜서 이렇게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하는데 이 홈 화면에 있는 그래픽이나 이 그림이 꽤 크죠. 그래서 눈에 좀 되게 잘 들어옵니다. 이 웰빙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트 컴포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 시트 키네틱의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반석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시간이 있잖아요. 단기와 중간, 장기가 있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게 마사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트 등받이와 방석이 상하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운전 오래 하면은 좀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무드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다른 벤츠가 그렇듯이 무드 조명이 좀 밝고 화려해요. 그래서 야간에 보면 좀 더 실내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오션 블루와 퍼플 스카이, 레드문, 파이어 레드, 던 블루, 선 옐로우, 정글 그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밝기로 들어가면 앰비언트와 높이기, 송풍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밝기 설정 영역을 해제를 하면은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 조명은 실내의 장점 중 하나고요. 오히려 상급인 GLE보다도
적용 범위가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송풍구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돼 있죠. 요즘에 무드 조명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송풍구에도 적용된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인 편 아닌데 눈이 좀 많이 가는 이 모니터 송풍구와 센터페시아 쪽에 좀 집중적으로 쓰여서 실제보다 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그 좌우에 베젤도 있지만 이 모니터 전체에 다 출력이 되는 게 아니어서 실제보다 좀 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기본 2분할이고요. 왼쪽이 그래픽으로 앞뒤의 거리를 보여주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이 송풍구보다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온도 조절, 이거는 바람 세기입니다. 이 양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별도의 액정도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되고 그 모니터에 충전이 시작된다고 메시지도 뜹니다. 그리고 다른 벤츠처럼 충전을 시키고 좀 있으면 여기서 그 삐잉 하는 좀 고주파음이 나고요. 이 소리가 정차 또는 저속에서는 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도의 커버가 없어갖고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와 12V가 있고요.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날개가 튀어나옵니다. 모니터는 터치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이 컨트롤 패드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홈 화면이고요. 이걸로 슬라이딩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뒤로 가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와 스티어링, ESP의 설정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센터 콘솔 박스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용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손 넣어서 이 안쪽으로 공간이 좀 더 있습니다. 운전대는 이 차의 주행 성격에 맞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하단이 좀 깎인 디커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주로 잡는 부분에 좀 깊이 파인 이 펀칭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좋습니다. 안쪽에는 또 두꺼운 빨간색 바늘담도 있고요. 이 림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두께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다른 벤츠처럼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다 할 수 있어요. 계기판이나 모니터 모두. 이걸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이동을 하고요. 누르면 선택이 되죠. 이건 홈이고 이거는 뒤로 가기. 계기판도 10.25인치에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처럼 화질이 꽤 좋아요. 좀 쨍하죠. 지금이 트리컴퓨터 화면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크게 3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아요. 여기서 트리컴퓨터를 좀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시트는 쿠션이 꽤 단단하고요. 전체적인 착자감은 스포츠 시트를 지향합니다. 사람이 시트에 앉으면 몸무게에 의해서 쿠션이 좀 눌려지잖아요. 근데 쿠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눌려지는 정도가 꽤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좌우 서포트를 좀 강조한 디자인인데 특히 방석 쪽의 그 좌우 지지가 좀 더 강합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앉으면은 그 좌우가 좀 좁다는 느낌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몸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좀 낮아서 가장 낮게 해도 앞쪽이 좀 잘 보이고요. 헤드레스트와 머리와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특히 이 시트는 등 상단과 등받이의 그 닿는 면적이 꽤 넓어요. 방석의 기본적인 길이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이 앞부분은 수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죠. 이 차의 안팎 디자인 컨셉은 네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어 트림도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도 다른 차에 비하면 정사각형에 가깝고요. 상하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넓어요. 패밀리 SUV로 나온 차들은 2열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그 2열 도어가 열리는 면적도 넓죠.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도어가 좀 크게 열려서 승하차 할 때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하고도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차 크기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이 꽤 넉넉하죠. 거기다가 이 차는 실내 고가 높아서 차에 타면은 그 실제 사이즈보다 더 공간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폭은 아니지만 2열의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차가 2열의 거주성 또는 레그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이 시트 백만 봐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차들이 2열 레그룸 넓히기 위해서
1열 시트 등 뒤를 이렇게 파놓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유난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2열의 레그룸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거기다가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열 시트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의 공간이 넉넉합니다. 상하는 물론 그 좌우의 공간도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사륜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고요. 2열에는 무드 조명은 없고요. 도어 트림에 이 발찌 쪽에 무드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갑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2열이고 가장 아쉬운 부분도 2열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에 송풍구가 없어요. 보통 소형 SUV는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소형 SUV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크고 특히 패밀리 SUV로 나왔고 국내 런칭할 때 그 전시차에 또 송풍구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송풍구가 없는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거기다가 송풍구가 없는 차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처리가 굉장히 좀 허전해요. 여기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따로 열선 시트는 없어요. 실내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파노라마 루프죠. 2개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개방감이 꽤 좋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루프는 2열 승객의 머리까지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열면은 개방감이 꽤 큽니다. 암레스트는 꽤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렁크는 개폐모드 전동이고요. 키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이 차는 2열 공간과 트렁크 용량에 강점이 있습니다. 2열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56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800리터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GLC는 기본 트렁크 용량이 500리터고 2열 시트를 접으면 16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GLC보다 트렁크 용량이 크죠.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비교해보면 기본 트렁크 용량은 더 작은데 2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그 적재 용량은 이 GLB가 더 큽니다. 2열 시트는 4: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트렁크부터 2열 시트 등받이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폴딩했을 때 트렁크보다 2열 시트 쪽이 더 높은데 이 차는 트렁크 쪽이 좀 더 높아요.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가솔린 엔진 치고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큰 편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는 보닛 안쪽에 방음제가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기가 방음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조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용한 엔진이라고 해도 저 안에 방음제가 없으면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거든요. 이 차 역시 그래요. 이게 마치 그 예전에 인피니티 Q30 그거와 좀 비슷하죠. 반면에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진동 대책이 굉장히 좋은 거죠. 참고로 칼럼식 기어가 적용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워시액 와이퍼가 이쪽에 있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23마력이고요. 그러니까 GLC 300보다 출력이 조금 낮죠. 보통 듀얼 클러치 하면은 저속에서 출발할 때 좀 꿀렁거림이 있잖아요. 이 차는 꿀렁거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저속 천천히 아주 2단으로 1000rpm 정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보통은 그 엔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엔진 소리 플러스 이 변속기 소리가 같이 이제 섞여 있어 갖고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그 소리가 조금 다르죠. 음색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보름 전에 제가 GLB, GLA 시승회에서 똑같은 250 포매틱을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차와 좀 많이 달라요. 엔진, 배기음, 서스펜션까지 좀 달라서 뭔가 좀 다른 차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승회 때 샀던 GLB 250은 되게 좀 스포티 버전 같아 갖고 예를 들어서 정지 상태에서 풀가속해서 RPM 높이 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배기음이 뻥뻥하고 터졌거든요.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가속페달 오프할 때도 그 요즘에 OEM 순정 터보와는 달리 푸쉿한 소리도 되게 크게 나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게 좀 그 차에 비하면 노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차 대비 좀 컴포트하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문의를 해보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시승회 때 산 거는 그 수입 물량 초기라서 뭔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엔진의 반응도 빠르고 가속력도 좋은데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페달 조금만 밟고 움직일 때는 뭔가 좀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포르쉐 997, 911처럼 PDK에 적용된 그거와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스포티합니다. 그때 탔던 차만큼 스포티한 건 아닌데 딱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기본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스포티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또는 회전수 이렇게 많이 안 띄워도 속도가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간선 도로는 물론 이제 시내 주행할 때도 운전이 좀 편합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닌데,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생각보다는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 19인치 P0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 또는 노면 방음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200, 1300rpm으로 주행을 하면은 엔진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물론 속도가 높아지면은 다른 차들처럼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지분을 차지를 하긴 하는데, 이 차는 그 비율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뭔가 이 차가 외장에서 보면은 좀 높잖아요. 바람 잘 타게 생겼는데 실제로 고속 주행을 해보면은 바람 소리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시야가 되게 좋아요. 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차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대시보드의 그 높이 자체가 좀 낮아서 여기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물론 그 좌우의 시야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가 뒤에가 되게 좀 절벽처럼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후방 시야도 꽤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뒷유리 자체의 면적이 넓어갖고 요 룸미러를 통해서도 요 후방 시야가 되게 잘 보입니다. 이 차는 평상시 하체를 보면은 좀 탄탄한 쪽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초반에 댐핑은 조금 부드럽지만, 그래서 코너에 진입하면은 차가 많이 좀 안 기울 것 같은데, 실제로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앞쪽이 좀 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엔진의 출력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는데, 좀 속도가 좀 많이 높다 싶으면은 그때 좀 뒤늦게 속도를, 그 엔진 출력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줄입니다. 근데 풀어주는 시간도 또 짧아요. 보통 키가 큰 SUV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그 거동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내리막에 비하면은 오르막이 좀 더 스포티하고요. 그 엔진 출력 그 줄이는 그 양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뭔가 스포티하게 달리라고 최대한 엔진 출력 줄이는 걸 좀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르막에서는. 그리고 초반의 기동성 또는 느낌처럼 이 차는 동력 성능도 꽤 좋습니다. GLC 300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만 딱 놓고 봤을 때 그 가속력이 꽤 좋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4초 정도가 되는데, 34초면은 GLC 300보다 한 3초, 4초 정도가 느리고요. 그 예전 LF 소나타 2.0 터보 있잖아요. 그거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 SUV인 걸 생각을 하면은 동력 성능은 꽤 좋고요. 무엇보다도 그 가속 페달 초기의 그 반응이 빨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기동성이 필요한 그런 시내 구간 또는 추월할 때 이런 운전의 편의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차는 한 2000rpm 되기 전에 회전수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으면은 3000rpm 넘어서 조금 더 부스트가 빨리 차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 타코미터 바늘의 그 상승도 빨라지죠. 그리고 그 시승할 때 탔던 차만큼은 아닌데 가속 페달 쭉 밟잖아요. 그러면 그 유난히 그 터보 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소리가 좀 잘 들립니다. 슉 하고. 이게 이 정도의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크게 안 들리지만, 이제 외부 소음이 적은 낮은 속도에서는 이 소리가 좀 잘 들려요. 그래서 좀 스포티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리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다른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 이 차는 그 유난히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기본 C 모드에서도 이 차는 스포티한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그 초기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가속을 해보면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컴포트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 음색이.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기도 스포티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다운시프트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레우 매칭을 해주는데 그게 좀 더 빠릅니다. 저번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LB는 소형 SUV 또는 다른 차들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이 키가 크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속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지금처럼 직진뿐만 아니라 약간 구분기를 빨리 달려도 운전자가 받는 그런 불안함이 꽤 적어요. 그리고 고저차가 있는 곳에서 뒤에가 딱 떨어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할 때 그때의 그 움직임도 좀 쫀득한 편이고요. 그 상하의 바운싱을 좀 빨리 추스립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시승회 때 탔던 차와 비교시 더 조용하고 배기음도 작고 그리고 조금 덜 스포티해요. 하체에도 약간 좀 컴포트하고, 근데 고속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보편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당연히 시승회 때보다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벤츠의 오토홀드는 상시덱인데 따로 버튼이 없어요. 지금처럼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이 계기판 밑에 홀드라고 뜨죠. 그러면 지금 오토홀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조금 밟으면은 이렇게 오토홀드가 풀리는데, 오토홀드가 풀리는 감각은 되게 깔끔해요. 따로 뭐 이렇게 승차감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충격이 없어요. 그리고 ISG로 엔진 오프 시 그 엔진은 되게 깔끔하게 꺼지는데, 켜질 때는 이렇게 보통 ISG로 제시동될 때 떨림이 있으면 이제 시트가 떠는데, 이 차는 차체가 앞뒤로 이렇게 좀 떠네요. 그래서 이런 제시동 때의 그 떨림은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차는 오르막에서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가 꽤 크네요. 스포츠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의 SUV로는 좀 드물게 저 동일 오르막 코너에서 속도가 꽤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얘는 밖이나 아니나 뭔가 좀 네모네모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첩한 그런 움직임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 스포츠 모드에서 저 오르막 코너 달리면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엔진 출력을 잡았다가 딱 풀어주는 그 타이밍, 그 시점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운전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좀 빨리 돌 수 있게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GLC 300처럼 이 차도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꽤 잘 나와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리터당 대략 한 21에서 한 25 사이, 그러니까 시속 90에서는 20km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속 110km에서는 대략 한 16, 1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번에 샀던 GLB는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차간거리 조절 안 되는. 근데 이 차는 차간거리 조절되는 ACC입니다. 근데 이 차도 그 차로 유지는 없어요. GLB는 틈새를 잘 겨냥해서 기획된 차 같아요. 요즘에는 B 세그먼트 SUV도 좀 뭔가 애매하게 큰 차들이 많아져 갖고 소위 하는 말로 B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GLB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C와 뭐 거의 차이가 없고 조금 작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차가 좀 더 큰 그런 느낌? 왜냐하면은 이 차가 전고가 높고 결정적으로 실내 공간이 넓죠. 앞바퀴 굴린 베이스라서. 그래서 이 GLB는 소형급으로는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소형 SUV 하면은 패밀리카로 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근데 이 차는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해도 될 만큼의 2열을 갖췄고요. 2열 시트만 봐도 통상적인 그 독일차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보통 독일차들은 되게 그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조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조금 뉘어 있고 좀 편하게, 그리고 큰 폭은 아니지만 또 조절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뭔가 그 만들기에 그 접근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은 좀 운전 좋아하는 젊은 아빠 엄마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나 운전 자세를 보면은 뭔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맞는 그런 자세,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 차의 경우에는 통풍과 차로 유지가 없어요. 물론
차로 유지와 통풍은 인디오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차 받는 시간이 더 늦어지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처럼 이 차는 패밀리 SUV를 표방하고 나왔는데 2열에 송풍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풍구가 없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꽤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참고로 내년에 출시되는 7인승은 2열에 송풍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츠, 아우디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 역시도 이 무선 충전 패드에서 소리가 좀 들려요. 윙 하는 소리. 그리고 저번에 탔던 GLB와는 달리 이 차의 경우에는 깨끗한 노면은 괜찮은데 좀 안 좋은 노면 다닐 때 저 뒷유리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쨌든 GLB는 기본 패키징 자체가 좋아서 이 소형 SUV로 패밀리카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GLB가 꽤 매력적인 차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벤츠 GLB 25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